안녕하세요.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심 분석은 류승스님과 김호영님의 성격 분석입니다. 작년부터 두 분이 상극 케미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진짜 두 분은 사주 심리 분석으로 상극일지 궁금해서 가져와 봤어요. 두 분의 생년월일은 나무위키 등재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두 분이 나오신 컨텐츠들을 좀 봤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짧은 영상들의 제목에는 상극케미라는 표현과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류승수님은 텐션이 낮은 모습이었고 김호영님은 하이 텐션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류승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저는 예민해요 라고 말씀도 하셨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면도 보여주셨고요. 주변 사람들도 건강 염려증이 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생존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 보여서 을목일간에 편관이 있으신가 싶기도 했고요. 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저는 차갑고 어두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수일간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참시를 가장 마지막에 봤거든요. 여기서 조금 쎄하더라고요. 이게 편관은 불안이 높아서 잘 안 나서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위험 요소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가 나서서 하는 일 자체가 다 변수로 작용하는 거라서 특히 앞장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마을 일을 앞장서서 돕는 모습을 보고 아, 편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에 출연하셨던 라디오스타에서 고등학교를 그만두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쎄했습니다. 정관이랑 편관이 이런 위험 요소를 감당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호영님은 독특한 말투랑 매섭지만 재미있는 입담이 눈에 띄는 분이었고 카톡 친구가 4,000명이라고 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타인과의 친화력이 대단한 분으로 유명했었죠. 벌써 입담이나 친화력 같은 게 굉장히 눈에 띄니까 아, 이건 상관이다 하는 생각에 꽂혔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쪽 썸네일 중에서 저는 자기애의 최강자거든요 라는 내용이 있는 걸 보고 이 정도면 토일간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참시 쪽 영상을 보니까 타인의 입장을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공감 능력이 강하신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은 토일간에 넘치는 사랑인 건지 아니면 상관의 사랑스러움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관, 편관 쪽의 이타심인 건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디테일은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사주를 확인하기 전에 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분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주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 경악. 진짜 경악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일단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의 류승수님의 사주에는 편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자기 자신을 차갑고 어두워요 라고 표현하셨는데 월간과 일지에 병화 2개가 딱 있어요. 그리고 충격이 더 큰 건 김호영님 쪽이에요. 편관이 너무 강해요. 일단 일지 쪽을 자세히 보면요. 류승수님은 너무 특이한 정인이에요. 이쪽으로는 자세히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병화가 정인의 역할을 수행하면 이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처음에 류승수님의 병화 정인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강력한 사랑과 서포팅을 보내주는 정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셨지?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병화를 쓰는 것 자체가 원래 힘든 거잖아요. 그럼 저게 정인이라도 나름 고충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좀 막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인은 왜곡 없는 입력기인데 이걸 병화가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강렬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과하게 인지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 확실히 힘든 부분일 것 같아요. 예민해지기도 할 것 같고요. 김호영님 같은 경우는 일지가 간목 편관인데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걸로 병화가 으뜸이라면 버금가는 것은 간목이거든요. 간목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빠르고 확실하게 그 성분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성질이에요. 근데 그걸 편관으로 써야 하니까 아주 힘든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두 분 다 이렇게 사용하기 힘든 성분들을 2개 이상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류승수님은 힘들기는 해도 힘을 넣어주는 성분인 정인이니까 김호영님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김호영님의 저 개수부터 시작되는 거칠 것 없는 간목의 파워를 보면 제가 다 아찔해지네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사주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려버린 사주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성분 하나하나가 정리도 안 되어 있었고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 또는 체득하지 못한 것, 진정으로 이해하면서 알지 못한 상태라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으로 사주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쎄한 걸 캐치라도 하잖아요. 사주 확인하기 전에 분석할 때도 정관편관의 이타심 이야기를 하면서 냄새 정도는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전에는 정말 답도 없이 예상을 벗어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저를 사주 심리 분석에 과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김호영님의 사주 심리에서 제가 봐야 할 점은 저 강력한 편관 덩어리들을 김호영님께서 완벽하게 제어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김호영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품이라든지 가치관이든지 아니면 강인함이든지 그게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사주 이외의 힘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힘이 나고 더 응원하고 싶어져요. 이분들이 더 잘 돼서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시각일 뿐 나의 본 모습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을 주시거든요. 그럼 덩달아 저도 힘을 내서 제 사주를 극복하고 싶어져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부 삼아서 제 이론에 부합하도록 시간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류승수님은 시간에 간목이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정관합이 되면 불안이 좀 더 강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정말 좀 어렵네요. 예민하다고 하시니까 을목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생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보이잖아요. 그럼 을목인데 어렵네요. 본인의 표현에 더 점수를 많이 주면 을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을축이나 을해가 올 수 있겠어요. 김호영님은 상관이 강하게 보이시니까 시간에 신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유가 올 수 있겠네요. 왠지 4,000명의 카톡 친구와도 잘 어울리는 신금 상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두 분의 시간 예측이 맞다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극케미는 을목편관과 신금상관의 상극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깨알같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맞추려고 사주 심리 분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공부하는 거니까 과몰입하지 않기로 해요. 김호영님처럼 누군가는 가뿐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는 사주 같은 거 믿는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삶은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아마 김호영님도 힘든 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단함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긍정 파워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느껴져요. 아마 저의 워너비는 김호영님처럼 인자강이 돼서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타인과 힘을 나누는 사람인가 봐요. 여러분의 워너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